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님들이 자꾸 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형사정법상의 영장 발부 요건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소명 부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 MBC 김재철 사장 영장 기각 사유를 보니까 증거가 이미 다 수집이 됐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수집된 증거는 그 향후에 인멸할 염려가 없게 되나요? 뭐 꼭 그런 취지인지는 제가 뭐 재판부에서 한 일이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결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자꾸 새로운 영장 기각의 어떤 새로운 사유들을 자꾸 창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장전담 판사님들이. 증거인멸이, 영장전담이 판단한 그 시점에서의 증거인멸의 염려의 미래 시점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차장님 생각하시기. 뭐 수사 완료될 때까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미 수사상의 증거가 다 수집이 완료됐으니까 염려가 없다. 그런 취지의 뉘앙스로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정도 하고요. 우리 법무부 차관님. 아까 어떤 의원님이 지금 국정원 현안 TF 증거조작 위증교사 관련해서 일제히 두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6분에 대한 아침 7시경에 일제히 압수수색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 고인에 대해서 참 애석한 일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일단 포렌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아이들이 아직 등교 전이라 8시까지 등교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차가 나오고 과일이 나와서 담소하는 수준이었고 아이들이 등교한 이후에 그냥 둘러보는 차원의 압색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어제 법사위를 마치고 나서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예, 그렇습니다. 상황을 다 고려하고 배려도 하고 그리고 가지고 나온 것도 기껏 이제 컴퓨터와 휴대용 전화기라는 건데요. 글쎄 수사의 수단과 방법은 개개의 검사마다 또는 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만 유독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사법방해의 어떤 위중함 때문에 수사팀이 결정을 해서 똑같이 수사검사를 보내서 압색이 진행이 됐는데 유독 무슨 인권 침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철성 경찰청장님께 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우리 김부겸 장관이 나가셨나요? 아쉽네요. 네. 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본 의원은 경찰과 검찰 중에 누구 편을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중립적으로 판단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별로 불만이 없으시죠? 제 스탠스에 대해서. 예, 저희 경찰은 기본적으로 기소 수사 분리라는 대전제하에서 이렇게 수권 조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저에게 굉장히 격려 문자와 또 이렇게 마주치면 박범계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격려하는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경찰관들은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 혹은 수사구조 개혁에 경찰 편에 조금 더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 법무부 차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법사위고 우리 경찰청장님을 뵙는 경우는 이곳 예결위밖에 없고 아니면 국회 다른 차원의 그런 채널이 없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 범죄 한 98%를 경찰이 사실상 수사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2%만이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고 98%의 사실상의 경찰이 독립하여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한 0.5%에 불과하다. 이 통계는 맞을 겁니다.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금노 차관님 어떻습니까? 대략 맞지요?
그 통계가 맞습니다. 제가 법무부 대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해드린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 수사구조 개혁론과 관련해서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황이? 그런 얘기는 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근도 차관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뭐 수사 기간을 이렇게 주어서 지휘하는 경우도 수사 기간을 상당수가 좀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 수사지를 한 3개 하면 한 2개 정도가 하나는 조금 또 미흡한 상태로 오고 그런 게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다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에도 불만은 예를 들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전 회장이라든지 여러 또 뭐 삼성 관련된 그러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번번이 신청에 대해서 검사가 기각을 한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지나친 통제 아니냐라는 이런 불만이 경찰청장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계세요? 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예, 우리 경찰청장님.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장을 2번 청구를 했고요. 일단은 검찰도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있군요. 이금노 차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글쎄 저도 보고를 나중에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그 소명 부분에 대한 아마 그 경찰하고 검찰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고요. 결국 현 형사소송법 체계 안에서 검사가 결국 이제 모든 증거를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상 경찰 조서는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일체 배제되잖아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원으로부터 경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면밀하게 제대로 심사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시각으로 볼 때 경찰이 수사한 자료가 법원을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그런 판단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아마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공소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재영장 청구하지 않고 일단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부겸 우리 안행부 장관님, 예. 제가 반갑습니다. 대통령께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예, 세세한 내용보다는 어떤 기관도 국민에 의한 통제라는 근본 원칙, 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 설계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행부 장관님이나 법무부 장관님 두 분, 또 여기 검찰총장님, 또 경찰청장님, 이 네 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all or nothing 혹은 어느 한 편의 완전한 승리, 이것을 게임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완전한 승리라는 게 불가능한 협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고 결국은 그러나 두 기관의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제도가 더 국민의 인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통제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만 잠깐 좀 피력을 좀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결국은 저는 억강 부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강한 어떤 권력은 분명히 통제가 돼야 합니다. 또 그러고 곳곳에서 좀 소외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국민을 위해서 잘 봉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절대로 어떤 기관에 대한 편견보다는 그동안 또 잘못된 것은 엄히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국민이 감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장관님. 억방부약. 자, 그런데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남용의 소지가 크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권의 일부를,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게, 하긴 경찰은 전부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경찰은 병력이 한 12만 명쯤 돼요.
그리고 정보국도 굉장히 셉니다. 이제 국정원의 국내정부 파트가 사실상 와해돼 가고 있는 분위기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겨라. 야,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보면 자치경찰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지방공무원, 행정부처에 있는 지방공무원의 특사경, 특별사법경찰 권한조차도 전체 46개 항목 중에 40개를 떼가지고 지방경찰본부로 가져오겠다. 자, 검찰 거 뺏어가고, 지방공무원 특사경 권한도 뺏어가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뺏어가고, 자체적으로는 국가경찰의 일반 수사권은 거의 분할하지 않고, 이러면 공룡경찰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철성 경찰청장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그건 뭐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저희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의원 자치경찰제의 권고안이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위원회에서도 그 주요 외국과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전반적인 그 자치경찰 모형을 조사를 해갖고 그 의견을 좀 다양하게 폭넓게 수렴해서 권고안을 만들었고요. 기존엔 저희가 그 제주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경비, 교통, 생안 분야에 주로 이렇게 이제 권한을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기초적인 부분입니다만은 가정 폭력이나 학교 폭력, 성폭력 이런 데 대한 수사권도 좀 현재 제주자치경찰 폭력만이죠, 폭력. 하는 수준으로 전형적으로 사무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국가경찰 사무를 분류하기에 따라서 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한 240여 개에서 50개 중에서 뭐 상당수 많은 한 반 가까이를 넘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사무 조정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경찰개혁의 로드맵을 보면 2018년 이후로 수사경찰의 조직 인사체계 개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경찰, 법무부는 이것은 이제 사법경찰에서 우리 형사정법의 용어는 사법경찰입니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급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네.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 행정경찰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뭐 유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건 어떤 강학상의 얘기 같고 저희가 일반 경찰과 수사경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볼 때 일반 경찰의 어떤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진 서장이나 지방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수사경찰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권 외에 어떤 구체적인 수사주의는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부각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수사경찰과 일반 그 경찰, 행정경찰 분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2년도 대선 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해가지고 압색을 어떻게 저렇게 하라라는 지시. 그겁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가져갈 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라면, 제가 경찰 지휘부라면, 제가 우리 김부겸 장관님이라면 정말 현명하게 지도를 해가지고 경찰이 스스로 인권친화적 경찰,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하면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일반경찰을 제대로 분리해낸 속에서 검찰의 권한을 달라고 할 때 이것이 국민적 소구력과 호소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정보국 그대로 갖고 있겠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가져가겠다, 뭐도 가져가겠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하는 거는 별로 감동이 있는 그러한 면을 보여주지 못하면 저는 제대로 수사권 조정 제대로 못한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과거 민정수석을 한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경찰이라고 해서 무슨 지금 검찰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조정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느냐 하는 어떤 측면에서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는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 법무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 자치경찰 제도를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완성하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어떤 수사 경과에 대해서 다른 권력이 함부로 이렇게 간섭하거나 혹은 왜곡할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차단하는 그런 제도 설계도 아마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자치경찰제 문제는 지금 제주자치경찰제 실시가 거의 10여 년 가까이 돼 가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보강을 해서 그냥 자치경찰을 그냥 말하자면 뭐 편리한 청원경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은 처음부터 갖지 않도록 그건 분명히 제도 설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이제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 기능은 다른 것보다는 아마 지금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국가의 기능이 없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경찰 내에서도 특히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뭔가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설명이십니다. 좋은 방향이고요. 홍남기 우리 국무조정. 뭐 수사 완료될 때까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수사상의 증거가 다 수집이 완료됐으니까 염려가 없다. 그런 취지의 뉘앙스로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 정도 하고요. 우리 법무부 차관님, 아까 어떤 의원님이 지금 국정원 현안 TF 증거조작 위증교사 관련해서 일제히 두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6분에 대한 아침 7시경에 일제히 압수수색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 고인에 대해서 참 애석한 일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일단 포렌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아이들이 아직 등교 전이라 8시까지 등교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차가 나오고 과일이 나와서 담소하는 수준이었고 아이들이 등교한 이후에 그냥 둘러보는 차원의 압색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우리 청장님 생각하시기에 본 의원은 경찰과 검찰 중에 누구 편을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뭐 중립적으로 뭐 판단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별로 불만이 없으시죠? 제 스탠스에 대해서. 예, 저희 경찰은 뭐 기본적으로 기소 수사 분리라는 대전제하에서 이렇게 사건 조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저에게 굉장히 격려 문자와 또 이렇게 뭐 마주치면 박범계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격려하는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경찰관들은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 혹은 수사구조 개혁에 경찰 편에 조금 더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 법무부 차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법사이고 우리 경찰청장님을 뵙는 경우는 이곳 예결위밖에 없고 아니면 국회 뭐 다른 차원의 그런 채널이 없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 범죄 한 98%를 경찰이 사실상 수사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2%만이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고 98%의 사실상의 경찰이 독립하여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한 0.5%에 불과하다. 이 통계는 맞을 겁니다.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금노 차관님 어떻습니까? 대략 맞지요? 그 통계가 맞습니다. 제가 법무부 대검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해드린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 수사구조 개혁론과 관련해서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황이? 그런 얘기는 전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금노 차관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뭐 수사 기간을 이렇게 주어서 지휘하는 경우도 수사 기간을 상당수가 좀 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 수사지를 한 3개 하면 한 2개 정도가 하나는 조금 또 미흡한 상태로 오고 그런 게 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님들이 자꾸 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형사정법상의 영장 발부 요건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소명 부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전 MBC 김재철 사장 영장 기각 사유를 보니까 증거가 이미 다 수집이 됐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수집된 증거는 그 향후에 인멸할 염려가 없게 되나요?
뭐 꼭 그런 취지인지는 제가 뭐 재판부에서 한 일이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자꾸 새로운 영장 기각의 어떤 새로운 사유들을 자꾸 창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장전담 판사님들이. 증거인멸이, 영장전담이 판단한 그 시점에서의 증거인멸의 염려의 미래 시점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차장님 생각하시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도 어제 뭐 법사위를 마치고 나서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예, 그렇습니다. 상황을 다 고려하고 배려도 하고 그리고 가지고 나온 것도 기껏 이제 컴퓨터와 휴대용 그 전화기라는 건데요. 글쎄 뭐 수사의 수단과 방법은 개개의 검사마다 또는 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만 유독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사법방해의 어떤 위중함 때문에 수사팀이 결정을 해서 똑같이 수사검사를 보내서 압색이 진행이 됐는데 유독 무슨 인권 침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철성 경찰청장님께 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우리 김부겸 장관이 나가셨나요? 아쉽네요. 네. 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